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책 BR 마에스저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에 보면요, 북한의 그 네 가지 신화가 나가 있어요. 신화, 거짓말 시리즈들이죠. 근데 그 신화 중에서 특히 그 남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그 북한의 날조 선언들이 있어요. 날조 선전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겉으로는 이렇게 평화적이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의 눈에 비치지 않는 북한 내부에서는 다른 형태의 선전선동이 진행됐다고 그래요. 그런 사정들을 BR 마이어스가 저희한테 전해줍니다. 물론 김정일하고 현재의 김정은은 다른 사람이지만 과거에 이런 식으로 남한 사람들, 정상 국가에 사는 남한 사람들은 이런 정상회담이 다 그 평화와 화해의 제스처로서 합의를 이루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당연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의 선전 당국은 그 외부 정보로부터 차단된 북한 국민들을 해내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전을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김정일이 했던 것을 김정은이 그대로 따라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그 날조가 계속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나봐야 겉으로는 이렇게 평화적인 무드가 연출돼 봐야 자기네들 국민한테는 날조라고 거짓말을 알리면은 그 뒤에 일이 잘 안 풀리기 쉽거든요. 오해가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요. 과거의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날조 신화들, 이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실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BR 마이스 책 157쪽에 보면은 미제의 식민지, 즉 남한이죠. 남한과 관련된 북한의 신화를 간단히 요약해 놨어요. 저자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945년 김일성이 일본을 패퇴시킨 직후 시작하자마자 거대한 거짓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뭐 북한의 선전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백마를 타고 일본군을 무찔렀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뭐 이건 선전 내용을 그 날조된 교육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김일성군이 일본군을 패퇴시킨 직후 미국 제국주의는 일시적 혼란을 틈타 한반도의 남쪽 절반을 점령했다. 김일성이 일본군을 쫓아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남쪽은 미국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제국주의는 이승만을 앞세워 서울에 계리 정권을 세운 그들은 남조선 전역에 생겨난 인민의회를 무참히 짓밟고 제주도에서 수만 명을 살해했다. 이 제주 4.3 사건이죠. 동시에 7일 협력자들을 요직에 복직시켰다. 이 선전선동이라는 게 뭐 팩트도 들어가고 그 날조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제가 여기서 볼 때는 뭐 하여튼 이게 제일 큰 날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조선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에 대한 김일성의 요구를 거부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미제와 남측 앞잡이들은 조선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했지만 곧 격퇴되었고 급기야 1953년 7월 27일에 항복을 선언했다. 이게 하여튼 북한 측의 공식적인 역사 해석은 6.25를 미제와 남측 앞잡이들이 북침을 한 걸로, 먼저 북조선에 대해서 기습공격을 한 것으로 이렇게 표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북한 측이 곧 격퇴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에는 미국 측이 북한 측한테 항복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자기들 그 북한 내부의 선전용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날조하는 과정에서 이 휴전회담 과정에서 미군 측이 지치고 그런 표정에
사진을 많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 사진도 아마도 그렇게 활용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쪽 보면 뭐 북한 측 대표단이 있는 거고 북한군 측, 여기는 이제 유엔 뭐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인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뭐 잠시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뭐 근데 고개를 쳐들고 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북침을 후회하는 미군들, 이런 식으로 날조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다른 정보 소스가 없는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의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에 실패한 미제, 그러니까 그 6.25 북침에 실패했다는 소리죠. 새로운 복수심으로 계례 정권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계속 조선을 공격할 새로운 기회를 노렸다. 그렇죠. 뭐 북한식 해석에 의하면 6.25 북침에선 실패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북한을 침략할 그러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수십 년 동안 남쪽의 동포들은 비참한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고, 괴뢰 독재 정권의 잔인한 압제는 물론 광포하게 날뛰는 미군의 범죄와 만행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은 이 괴뢰 독재 정권, 군사 정권의 압제는 물론 미군의 범죄와 만행에 시달렸다. 뭐 일부 진실도 있어요, 그죠?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고, 잔인한 압제가 있었고, 미군의 범죄와 만행도 있었으니까. 근데 뭐 이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해서 알려졌다는 거죠. 이거는 뭐 북한의 포스터인데요. 미국 놈 때려잡는 군사놀이, 어린이들이 전부 다 어린애들이 이렇게 이런 걸 한다, 재밌다, 뭐 신난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 근데 이제 광주 사태 언급을 하죠. 1980년에 미제와 전두환 도당은 광주에서 젊은 시위 참여자들이 대학살을 공모했지만, 이것도 뭐 광주 사태가 전두환과 미국이 일으킨 거다. 그렇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세력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거리로 나섰고, 조선민중은 계속 나섰고, 마침내 남측은 군사 통치의 종료를 선언해야 했다. 뭐 여기 뭐 미제와 전두환도당이 이 광주 사태, 5.18 광주항쟁을, 광주민주화 운동을 공모한 거는 사실 뭐 아니죠. 뭐 이런 게 날조죠. 그 전두환의 쿠데타를 규탄하려고 그 광주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거를 전두환 측에서 압살하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군사 통치가 종료가 되고 선거를 통해서 문민 정부가 출범되었지만, 미국 제국주의는 민주주의의 가면 뒤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일부 만든 측면도 있죠, 그죠? 민주주의 가면 뒤에서. 근데 뭐 하여튼 이 광주 항쟁 이런 게 전부 다 한국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하는 과정이죠. 근데 뭐 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날조 사과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주도권은 미국 제국주의와 이 전두환 같은 그 괴뢰 세력이 쥐고 있고, 하지만 뭐 민중의 힘으로 군사 통치는 종료됐지만 계속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노란 글자가 많아요. 엄청난 거짓말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김정일이 성군 정책에 큰 두려움과 혼란을 느낀 미제는 이제 감히 예전처럼 식민지를 고압적으로 압박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김정일이 성군 정책, 이제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한 뒤에 성군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미국이 쫄아서 예전처럼 조선 남한 식민지를 고압적으로 대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어쨌든 뭐 이렇게 결국 성군 정치가 북한을 지켰을 뿐만 아니고 남한도 지켰다 하는 그런 날조입니다. 2000년이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는 해죠. 2000년의 남한 괴뢰 정부는 민족 공조에 대한 남조선 민중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자, 남조선 민중의 요구에 따라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으로 왔다는 소리예요. 조금 사실과 다르죠.
저 민중의 요구도 있었지만 김 대통령 자신이 통일주의자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분단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그런 본인의 강력한 그 의지와 노력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좀 무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중의 요구, 민중 이 북한 편이다 하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2000년 평양에서 열린 북남회담에서 김정일은 남조선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의 서명하도록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 찾아가서 서명을 하고 그런 건데 이게 뭐 민중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더군다나 올라와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김정일의 조정에 의해서 아니면 김정일에 굴복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김정일에 굴복해서 설득당해서 앞으로는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김정일이 시켰다. 이렇게 날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 이후로 우리 민족끼리 나오네요. 우리 민족끼리 경제 협력이 활발해져 미제의 식민지에서는 삶의 질이 급속히 개선되었다. 남한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 하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남한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남한 경제가 좋아진 게 뭐냐? 이유가 뭐냐? 북남 경제 협력 때문에 남한 경제가 좋아졌다.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가 북한의 선군 정책에 쫄아서 겁을 먹어서 식민지를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남한의 경제 사정이 좋아진 것이다 라는 완전히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남한 국민들의 노력으로 창의성으로 이런 걸로 경제가 발전한 게 아니고 선군 정책으로 미국 제국주의를 날뛰지 못하게 했고 김정일 장군께서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협력하면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다르죠. 팩트와는 많이 다른 해석이에요. 남측 민중은 조선의 선군 정책이 아니었다면 미제가 오래전에 반도를 또 다른 참혹한 전쟁으로 내몰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6.25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쑥밭이 됐듯이 선군 정책이 없었으면 또다시 미국 제국주의가 또다시 북침을 했을 거기 때문에 한반도가 또다시 쑥밭이 됐을 텐데 김정일 장군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한 민중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가 김정일의 선군 정책과 조선 인민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북조선 인민들의 희생, 또 김정일의 선군 정책 이런 것이 남한의 물질적인 풍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너희들 돈 많지? 갖고 와도 상관없어. 왜? 북조선 인민들의 희생 덕분에 그리고 김정일 정책 덕분에 너희가 돈을 많이 번 거니까 우리한테 갖고 와서 우리가 받아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 논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날조된 역사관 때문에. 그리고 국민교육을 이렇게 날조된 역사관으로 하잖아요. 그럼 정책들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일치시켜야 되니까. 교육시킨 내용과 실제 정책과 일치시켜야지 계속 뭐라 그럴까요? 뭐 말빨이 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일치가 되니까. 2010년에 나온 우표래요. 북한의 우표. 그래서 뭐 6.15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과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과의 14선언을 통해서 원민족이 단합해서 조국 통일의 결정적 담보가 되자 하는 걸 그린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아마도 남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양복 입은 사람. 벌써 이때만 해도 남한은 잘 산다는 게 공지사항이 돼버렸으니까. 이건 북한 남자, 북한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날조된 남한 신화, 날조된 남한 역사 신화의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이 풍요는 미국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남측 동포들의 분노와 수치심을 희석하지 못한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통일된 조선에서 김정일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2008년도에 역도 이명박이 괴뢰 정권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민족 공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하면서
통일의 동력은 막다른 벽에 부닥치게 되었다. 이 책, 미알 마이스 책은 2010년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당시로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뭐 박근혜, 뭐 문재인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때까지의 북한의 공식적인 남한 역사 해석 여기까지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 주새끼 뭐 저쪽 이런 시위도 하고 그러네요. 그 당시 사진입니다. 북한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비알 마이어스는 얘기해요. 외부 매체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 국민 내국인용 매체하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톤이나 내용 이런 게. 그래서 이거는 뭐 김대중 대통령 갔을 때의 외부 세계에 보여준 내용이죠. 이렇게 공항으로 영접을 나가고 같이 손을 맞잡고 들어올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보는 기자들이 보는 이런 그 장면들인데 남한 사람들이 이거를 다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이때 그 굉장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이어스가 그동안 확인한 거에 따르면. 왜냐면 이때가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고 2000년이면은 그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마친 바로 직후예요. 뭐 3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한 다음이니까 그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감도 느꼈을 것이고 굶어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이 당시에 꽤 대대적으로 그 내부 국민 세뇌 작업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인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문 당시에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장난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순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